네.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주가도 더 올라. 자, 지난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뭔지 아세요? 카카오요? 네, 맞아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1위 종목이랍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1위가 이제 카카오인데, 외국인의 카카오 순매도 규모는 약 8,400억 원. 외국인 순매도 2위인 삼성전자와 약 그 4,001억 원인데 2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한 달 내내 쭉 파는 것보다 네. 이날 공매도 치면서 파는 게 제일 많을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가 여기였었는데. 네. 기억나세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11만 원이면 사도 된다 그래가지고. 네. 저도 11만 원에 새로 샀거든요. 네, 그러고서 중간에 여기에서 조금 더 사고. 좀 더 사죠. 네, 그래서 그러고서 이런 주식은 네. 일단 많이 떨어지면 또 매수기죠.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팔았어요, 원래. 이때 안 파셨어요? 네, 전혀 안 팔았어요. 선생님 왠지 이때 80 같은 거 맞추셔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제 제 기준으로는 너무 조금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히 많이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사고서 여기에서도 일부 팔까 그랬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뭐 이럴 때 제가 보면 여기에서도 이게 안 밀리더라고요. 11선인데도.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게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8월 달, 9월 달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게 이제 상장 이슈가 있고, 그렇죠. 자회사.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그 세 개 기업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고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은 뭐 물론 이제 그 일정 금액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은 고점일 때 팔고 저점일 때 이제 사고 그래서 그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나 그런 기업들은 조금 그냥 갖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더 사고 이제 그러려.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의 카카오 순매도는 카카오가 네이버를 누르고 국내 시총 3위를 차지한 지난 6월 15일 이후에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기간도 6월 초에 카카오를 팔았지만 그 10월 이후에 순매도세가 더 가팔라졌고요. 이걸 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를 사고 있다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제가 원래 많이 샀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 사가지고서 이게 액면분할하고서 그냥 요때 사가지고 액면분할하고서 13만 원에 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13만 3천 원인가 그때 갔는데 12만 8천 원부터 해서 13만 1천 원, 2천 원까지 팔았으니까 그때 팔고서 그냥 그러고서 안 샀던 거예요. 보초로만 조금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11만 원대, 10만 8천 원까지인가 떨어졌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정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그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그 상장 이슈를 인하여 쭉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카카오를 파신 분들이 왜 네이버를 샀을까요? 당장 매출이나 이런 거는 네이버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이제 카카오가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한 거고 같은 동종업종에서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카카오에 비해서 그러면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그 사업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자회사들을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독자적으로 상장이 가능한 구조고 네이버는 네이버가 다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차이가 있는데 네이버가 일단은 당장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게 더 좋은데 카카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네이버 쪽으로 이제 옮겨 타기를 한 거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 좀 좋은 이야기는 이제 메시지 기반 광고 사업 등 확대로 카카오톡은 비즈니스 앱으로 재탄생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상장 준비하고 있어 모기업 카카오의 기대감이 크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추가로 상장되는 새로운 기업들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좋다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이거 어느 쪽이 진짜 맞을까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봐야 알죠. 나중에 봐야 하는데 아무튼 개선을 시켜가면서 우리나라 그래도 이 플랫폼 세계적 그 1등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험적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버려서 안 된 부분들도 다 있죠. 안 된 부분들이 다 있고 그게 걸러져서 이제 그 상장시키는 것들이니까 다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성공적으로 상장되면 카카오 기업한테는 긍정적으로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일단은 쉽게 말하면 백화점의 그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그러니까는 그 입점에 있는 게 장사가 좀 안 되고 그러면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는. 그렇죠. 백화점은 살아남죠. 그렇죠. 백화점은 이게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크게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 이거 카톡을 하는데 카톡 말고서 다른 거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없죠. 카톡을 안 쓰면 저는 대화가 안 되는데. 가끔 카톡을 아예 안 쓰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문자를 하는 분이. 좀 약간 뭐 각자 자유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들이 불편하잖아요. 야, 이거 좀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변화를 읽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5대 기업, 6대 기업들, 그쵸. 뭐 이런 회사 기업들은 뭐 10대 기업까지도 전부 다 그 세상을 읽을 눈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발달한 얘기. 그러니까 자기 하는 사업 쪽에 어떤 쪽으로 진화를 하고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고 어느 쪽으로 운전해 나가야지 기업이 살아남는지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버는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얘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벼랑간 무너지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자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순항을 외부적인 악재가 올 수는 있죠. 외부적인. 그러니까 뭐 버블일 때 버블이 콱 꺼지고 예상치 못한 또 코로나 같은 악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때가 또 큰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 기업가들이 제가 보기에 건전하고 똑똑한 머리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성장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카카오를 보면 드는 생각이 기존의 그 레거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강자들도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약간 좀 마음이 좀 편해져서 있다 보면 도태될 때 느끼는 게 카카오뱅크가 그 장외 시가총액으로 기준을 했을 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합친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대가 달라진 거죠.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게 저는 주식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 증권사, 우리가 대표적인 뭐 K증권사, 뭐 이 증권사가 처음으로 모바일로 지점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처음 생겨났을 때 키움증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증권회사가 어떻게 지점이 없이 할 수가 있나? 그렇죠. 주식은 객장 가서. 우리는 맨날 객장 가가지고서 그 전광판 보고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컴퓨터가 이제 막 깔리고 그랬고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이제 깔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부터 없던 했으니까. 시절이었죠 그때.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렇죠. 그때 키움증권 주식값이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죠. 10만 원도 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옛날에 뭐 얼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점유율 1위 아닌가요? 키움이? 뭐 이제 점유율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여러 개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지점 없이 성공하면서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은행
그 지점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저걸 하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다 특히 젊은 세대들 그쵸. 뭐 MZ 세대 뭐 할 것 없이 카카오뱅크로 우리가 계좌 이체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게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카톡으로도 돈을 이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의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고 리딩하는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주가도 더 쉬었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부침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7월 2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가 딱 시작이 됐는데 하반기가 시작됐으면 당연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곧 쭈르륵 나올 텐데 좀 대표님 보셨을 때는 어떤 섹터 및 어떤 좀 종목들이 실적이 좀 좋을 거라 지금 그러니까 보고 계세요? 다 나온 것들이에요. 하반기에도 역시 미국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알거든요. 미국 주가도 조정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역시 빅테크, 성장주 위주가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성장주 위주로 그 조금 그 하반기에 3분기 같은 경우도 조금 그 상승세를 좀 타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 하고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 하고.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지난번에 뭐 6만 7, 8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지금 9만 원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점이 그때 연초에 애플카 협업 문제가 나왔을 때 1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 조금 밑에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러니까 자동차주나 또 2차 전지 역시 그쪽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돌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서 저도 SK 이노베이션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냥 가지고 계신가 봐요. 8% 급락 맞으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괜찮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낮이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이제 외국인 동향을 살펴봐야죠. 뭐 그렇게 이제 대충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이신 게 빅테크, 뭐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섹터, 2차 전지랑 이제 2차 전지 삼성전자. 그러면 뭐 요즘 사실 메타버스 키워드도 굉장히 신문이든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작년만 해도 거의 안 들렸는데 요즘 뭐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메타버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뭐 웬만큼 언론에서 많이 떠드니까 많이 말하니까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과거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바타. 그 뭐 우리가 이 가상 공간이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하고 현실적인 게 믹싱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 큰 범위를 차지할 거는 빤한데, 그 우리가 이제 AR, VR 그런 말 하잖아요.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뭐 그런 거 합쳐가지고 XR이라 그래요. 요즘 혼합돼 총방매해가지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것도 예상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는 시장에서 사이즈가 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은 뭐 현대차도 참여를 했었고 또 이제 방송사들도 참여를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이 우리가 그 게임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메타버스 그 가상 현실에서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도 이제 유망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서는 이제 자회사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상장은 아직 안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스몰 캡들은 지난번에 이슈가 됐을 때 많이 올라갔어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선익 시스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메타버스 이슈로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이거 일봉이잖아요, 그죠? 네. 급등을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게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뭐 큰 기업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부분도 많이 들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아바타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하고 똑같은 거를 뭐 이렇게 대체로 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송출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송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옵티시스라고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것도 보면 아까 거하고 그래프가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하네요. 네, 쭉 올라갔다가 한참 쉬었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 이슈가 나오면 한번 상한가 치고, 요건 이제 불과 며칠 전. 네. 이런 것도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차트 보고서 공부할 때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1선 있잖아요. 네. 21선 있는데 이게 훼손 안 되면서 이렇게 며칠 십자 도저히 나오는 거는 이제 전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아주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인데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다른 게 없으면 이렇게 11선 깨고서 이렇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뉴스가 한번 나오면 또 언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상장사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대표적인 거, 뭐 한빛 소프트, 그 게임 회사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이거 관련주라고 해도 되거든요. 자회사들 중에서 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는 좋은데 투자하기는 애매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올라간 것들은 여러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불편한 그 상태다. 원래는 그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상장되면서 이슈가 확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네이버 자회사의 이제 제토퍼라고 있죠. 제토퍼. 그 회사가,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제토퍼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가 좋다고. 네이버, 카카오도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다. 그렇죠. 실제로 KB자산운용에서는 업계 최초의 메타버스 펀드를 만들고 삼성자산운용도 메타버스 펀드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 펀드 만들어지는 그 펀드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 되는 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종목한테는 긍정적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작은 종목도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저런 큰 기업들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래서 성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업 섹터로는 상당히 좋은데 직접 투자하고 그러기는 이제 성과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원래는 사실 7월 1일부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좀 개편안이 적용되기로 했는데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이제 늦춰지긴 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그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좀 더 이제 풀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시즌도 맞이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국내 증시에 뭐 당연히 영향 미친다고 하면 뭐 보복 수비주가 당장 떠오를 것 같긴 한데 대표님.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다 됐던 거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지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8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아주 급속도로 그 확산세에 있고 그래가지고 뭐 백신 보급률이 엄청 많이 접종을 했는데도 신규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진장 답답하고 저 역시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지인들도 좀 만날 그런 계획도 짜놨는데 또 일주일이 연기가 된 건데. 그거는 벌써 여행주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편이에요. 올라가지를 못하고. 원래 요게 6인만 되고 원래 처음에는 7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8인까지 이제 모임이 이제 허락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했는데 허용할 거로 예상했는데 뭐 800명 육박하고 뭐 800명이 넘고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됐는데 또 그 당시 또 나중에 일주일 뒤 봐야지 알죠 이제. 네. 만약에 그게 지금 상태로 감소세로 줄어들지 않으면 네. 다시 또 뭐 그게 또 이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학생들 일단은 뭐 다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일 등교로 정상화시키고 그러면 뭐 교육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경기 회복하는데도 조금 더딤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증시도 올라갔다가 주춤하는 편. 요즘에 조금 주춤하는 게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대표님 하반기 때 네. 조금 유망 종목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아, 그 종목은 네. 큰 돈벌이 되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저 올해는 개별주. 네.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개별주요. 아, 개별주는 제가 선수니까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아,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일반 분들한테 얘기해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는 고를 때 이 그래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그 그래프 가지고서 공부할 거 좀 몇 개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공부할 수 있어요. 아무 종목이나. 네. 다 공부.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공부해야 된다는 거, 공부. 아무 종목이나. 이게 생소하잖아요, 생소. 한국 가구. 네, 생소한 건데 이게 공부할 요량이 꽤 돼요.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봐서 이 60일선이 지금 훼손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거는 뭐. 근데 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아니, 가구니까 가구 만드는 회사겠죠. 가구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생소한 건데 그냥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 신도시 요즘에 그 아파트값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뭐 신도시 자꾸 해야지 되고 재개발해야지 되고 뭐 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구주들도 이렇게 보시고서 여기에서는 물론 60일선이 훼손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훼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사도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네. 그리고 이럴 때도 사도 되면 여기에서도 수익이 꽤 나잖아요. 요런 그래프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그래프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때도 모르고. 그래서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프 가지고서 이제 계속 검색을 하는 거죠. 이제 조건식 검색.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은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조건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네. 조건 검색에서 이제 내조건식이라고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요거 이제 내조건식이라고 네. 요런 거는 이제 자기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120, 60접근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종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조건 값이 맞는 것들이 네. 뜨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이 본인이 보기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때는 뭐 무슨 테마주에 엮여서 그랬죠. 이거 대형 포장 저번에 네, 이럴 때는 보고서 사도 되는 종목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공부할 종목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20% 이상 등락하다가 60일, 120일 써놓은 거 한번 보죠. 여기도 있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뭔가 정치 테마주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는 요 정도 가격에서는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왜요? 네?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많이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저점 보면 요 정도 보면 최저점에 근접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뭐 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급등한 때도 정시 테마주로 해서 샀는데 이게 이제 선택의 폭은
그 투자자 몫이에요. 투자자 몫.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검색하는 것도 있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공부를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뭐 LG 헬로비전 같은 거, 액세스 아무거나 봐도 아무거나 공부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저거죠. 그 뭐 진단 키트 뭐 관련 코로나 관련 주식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할 때 이 떨어질 때 5일선, 10일선 무조건 깨지거든요. 네. 21선 잠깐 올라가는 것 하고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또 떨어져. 물론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제 매수해가지고서 몇 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보통 이런 그래프에서는 잘 안 떨어져요. 추가 하락이. 그리고 회사 실적도 괜찮고 작년에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사기가 불안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럴 때는 그 분위기 봐가지고 다시 이제 한번 사서 수익을 주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게 뭐 오늘 벼랑간 터진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상 이렇게 쭉 보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요날 샀어요. 요날에 이제 왜 샀냐면 이날 시간에 상한가 쳤거든요. 이 종목이. 그런데 고점이 시초가고 봉차트에 종가가 최저점이죠. 그러니까 요날 재료는 그 LG U 플러스가 메타버스인가 뭐 그 미국의 메타버스 회사하고 뭐 협업인가 뭐 그거로 해가지고 어쨌든 LG 그 계열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LG U 플러스가 상한가가 간 게 아니고 이게 시간에 상한가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좋은 재료를 해서 시간에 상한가가 갔는데 이날 올라간 거 없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죠. 이 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손해 아니에요, 이날. 그러니까 파는 사람만 이전에 사가지고 파는 사람만 돈 버는 거고 이날 산 사람들은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종가에 제가 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손해 볼 게 없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종가에 이렇게 사든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사든가 그래야 되는데 시가에 사기는 좀 불편하니까 종가에 사놓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날 종가에 샀으면 이제 요날 보세요. 이날 그 시가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래프가 장대로 이렇게 한번 그렸죠. 이날 상한가가 안 나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 상한가지. 이날 쫓아 샀고 이날 높은 값에 팔아먹을 수가 있었고 쭉 행보하는데 이렇게 보면 11선 거쳐서 이럴 때 십자 도지 나오고서도 계속 가잖아요. 이럴 때도 사도 돼요. 이럴 때. 그러니까 보고서. 그러니까 그래프는 후행성이지만 그러니까 그래프를 장이 좋을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좋은 종목이 그러니까 많은 수익이 안 나와도 그 좋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보시면서 그 제 책, 제가 지난번 쓴 책에 보면 이제 십자 도지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꼭 공부하시고서 계속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환매가 빠른 장 이런 데서 수익이 나는 방법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라 그러면 다들 공부하기 싫어하시는데 돈 벌려고 그러면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공부해야지만 그 돈이 벌리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주식을 그 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투자할 종목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공부하시면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와요.